지구는 이미 인간에 의해 끝까지 탐험되었으며 이 행성의 모든 구석구석은 과학의 발자취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연은 여전히 너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어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 과학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이한 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있는 물고기, 헤엄칠 줄 아는 머리 없는 닭, 그리고 거대한 벌, SF 영화에 나올 법한 긴 주둥이를 가진 유령 상어까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기이한 생물학적 발견을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른 콘텐츠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빛이 결코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는 한 생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심해 악이라는 이름의 헤엄치는 악몽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발견된 새로운 생물이지만 이미 과학계를 전율하게 만들었고 심해의 가장 무서운 괴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심해 아기는 다른 어떤 물고기와도 달리 비틀린 형태의 거대한 머리, 차가운 눈, 주사기 바늘처럼 뾰족하게 돌출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은 끈적끈적하고 울퉁불퉁하며 뱀 비늘처럼 거칠고 이상하게 갈색빛을 띤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심해 아기의 최강 무기는 마치 악마의 촉수처럼 머리 위에서 뻗어나오는 빛나는 낚싯대입니다. 머리 위의 낚싯대에는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 은은한 청록색으로 빛나는 생물 발광등과 더불어 수염처럼 길게 뻗은 두 가닥의 살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촉수는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이며 휘어지며 작은 생물을 흉내 내어 먹이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이가 살금살금 접근하는 바로 그 순간 악몽이 시작됩니다. 비늘 다리 물고기의 턱은 지옥의 문처럼 활짝 열리며 단 한 번의 물어뜯음으로 불운한 상대를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상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표본은 모두 암컷입니다. 그리고 낚싯대 물고기의 기묘한 번식 방식에 따르면 수컷은 존재하더라도 단지 암컷의 몸에 기생하며 붙어있는 작은 정자 주머니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심해 아기를 더욱 이상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지 못하며 수컷을 본 사람도 없고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표본은 단 3개뿐이며 분포 범위와 생태학적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해 아기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데이터 부족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심해 아기는 심해 생물의 다양성과 기묘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바다 지역을 계속 연구하고 탐사하여 해양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독특한 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 흔히 머리 없는 닭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심해에 서식하는 해삼의 일종입니다. 이 이름은 그 생김새에서 유래했으며 물속을 유영하는 머리 없는 닭처럼 보입니다. 이 생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2017년에 처음으로 영상에 포착된 멕시코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는 몸이 투명하여 내부 소화기관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몸 앞뒤에는 지느러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바닥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포식자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수영 능력은 해삼류에서는 드문 것으로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를 심해 생물계에서 독특하게 만듭니다. 머리 없는 닭 괴물의 영상은 그것이 해저를 따라 이동하며 퇴적물을 먹는 방법을 보여주며 몸 아래쪽에 있는 다리처럼 생긴 구불구불한 촉수를 이용합니다. 이 촉수는 원래의 관족이 변형된 것으로 퇴적물을 퍼 올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한 연구원은 이들이 표층 퇴적물만을 먹는데 그 이유는 유기물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라는 이름은 이 생물의 이름으로 꿈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이름은 이 생물의 유형 방식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물속에서 유유히 떠다니거나 바닷속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닐 때 이 생물은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무서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머리 없는 닭괴물은 피처럼 붉은색을 띠며 마치 날개와 꼬리 깃털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몸 윗부분에 주름진 작은 혹은 마치 머리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이 생물은 햇빛이 닿지 않는 해저 300에서 6,000m 깊이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물기둥 속을 떠다니며 보내며 먹이를 찾을 때만 해저 바닥에 닿습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는 해저 퇴적물 속의 유기물을 먹으며 촉수를 사용해 먹이를 입으로 옮깁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는 매우 희귀한 생물로 심해 탐험에서 몇 번만 영상에 담긴 적이 있습니다. 머리 없는 닭 괴물이라는 이름은 연구자들이 처음 그 영상을 보았을 때 머리 없는 닭이 물속을 유영하는 듯한 모습에서 붙여졌습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는 심해 생물의 다양성과 기묘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특한 형태와 해삼류에서는 드문 수영 능력을 가진 이 생물은 과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애니프니아스테스 엑시미아와 같은 생물의 존재는 심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비밀들은 훨씬 더 무서울 테니까요. 뱀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며 상어도 아닌 최근 몇 년간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생물은 익숙해 보이는 곤충 바로 벌입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온순한 꿀벌이 아닌 거대한 벌입니다. 그것은 성인 손가락보다 큰 몸집, 철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턱, 그리고 몇 번의 침 공격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포에 날개 달린 악몽으로 불립니다. 그 학명은 베스파 만다리니아입니다. 서양에서는 머더 호넷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은 상상이나 SF 영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일본, 한국, 중국에서 목격된 적이 있고 최근 2019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평균 30에서 50명이 이 살인벌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벌을 이렇게 끔찍한 상징으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크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아 왕벌은 몸 길이가 최대 5cm, 날개 너비는 약 7.6cm, 침은 최대 6mm까지 길어질 수 있으며 두꺼운 옷이나 일반 보호 장비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콩알만 한 큰 눈, 사무라이 가면처럼 생긴 주황색 머리, 미니 엔진,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벌을 보면 당신의 몸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 벌의 독에는 만다라 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를 파괴하고 조직을 부수며 여러 번 찔리면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살인벌 때의 공격을 받으면 몇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으며 적시에 구조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이들의 공격 방식입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전략적이며 특수 부대처럼 잔인합니다. 거대한 벌집은 정찰병을 보내 다른 꿀벌의 벌집을 탐색하게 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정찰병은 동료를 부르기 위해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분비합니다. 몇 시간 내에 수십 마리의 살인벌이 몰려와 광란의 전사처럼 꿀벌 집을 습격합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한 학살입니다. 날카로운 턱으로 꿀벌의 머리를 자르고 유충을 찢으며 결국에는 꿀벌의 집을 빼앗아 그 잔해를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30마리의 살인벌 무리만으로도 3만 마리의 꿀벌 집단을 몇 시간 만에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정원 구석에서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잘 살펴보세요. 그저 평범한 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히 죽음을 불러오는 살인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대양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바닷속의 은밀한 공포를 다시 깨웠습니다. 긴 주둥이를 가진 유령 상어 또는 롱노즈드 키메라라고 불립니다. 키메라라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에서 유래했으며 사자, 염소, 뱀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생물은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약 1.5m이며 몸통은 물속에 떠다니는 비단처럼 가늘고 꼬리는 뱀의 채찍처럼 길며 피부는 비늘이 없는 매끄러운 촉감으로 촛농처럼 흐릿한 광택을 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길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드릴 모양의 주둥이로 그 안에는 전기장을 감지하는 신경이 가득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유령 상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어가 아닙니다. 이들은 키메리다이과에 속하며 상어와 가오리의 먼 친척으로 4억 년 전쯤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공룡이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몬터레이 해양연구소의 한 연구팀은 심해 탐사 로봇을 통해 태평양 해저에서 우연히 긴 주둥이 유령 상어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그 장면은 팀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생물은 공격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떠다니며 눈을 크게 뜨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치 왜 내 영토에 침범했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긴 주둥이 유령 상어는 매우 독특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괴한 주둥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다른 생물체가 내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는 고감도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유령 상어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충돌도 적고 사냥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유령 상어를 충분히 오래 관찰하며 연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유령 상어를 대본기 시대의 마지막 생물학적 조각이라고 부르며 진화의 갈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어둠 속에서 나온 어떤 생물들은 과학계 전체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들은 크기가 크지도 위험하지도 유령 상어처럼 기괴하지도 않은데 단지 미국의 한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2017년에 새롭게 발견된 작은 나방은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방은 캐나다의 곤충학자 바즈릭 나자리 박사가 캘리포니아의 보아트 곤충 박물관에 보관된 표본에서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나자리 박사는 특이한 특징을 발견했는데 나방의 머리 부분이 옅은 금색 비늘로 덮여 있으며 마치 매우 익숙한 헤어스타일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그 헤어스타일은 바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떠올리게 했고 그래서 나자리 박사는 새로운 생물의 이름을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라고 지어 그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는 몸 길이가 고작 3에서 4.5mm 정도이며 앞날개는 오렌지색과 갈색이 섞여 있으며 검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뒷날개는 더 연한 색이며 가장자리는 부드러운 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방이 화제가 된 이유는 외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름 때문입니다. 한 생물의 이름을 현직 국가 지도자의 이름으로 짓는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며 이 과학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자리 박사는 직접 밝혔습니다. 저는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야생 생물 보존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피는 남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북부의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점점 잠식되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백 종의 곤충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환경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에 때로는 작은 생물 하나조차도 지구의 미래에 대한 큰 대화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생물은 무섭지 않다고 상상했다면 아마도 판다 개미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곤충은 닭살이 돋을 만큼 기괴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사실 개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다 개미라는 이름은 거대한 판다처럼 보이는 흰색 검은색 털 때문에 붙여졌지만 사실은 뮤틸리다이과에 속하는 날개 없는 말벌의 일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컷만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암컷은 땅 위를 걸어 다니며 개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 생물을 훨씬 더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털이 복슬복슬하고 작으며 귀여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그들은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곤충, 심지어 작은 뱀까지도 한 번의 독침으로 죽일 수 있어 미니 파충류 킬러 또는 파충류 과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다 개미의 침은 극도의 고통을 유발하며 곤충의 통증 지수인 슈미트 지수에서도 가장 아픈 침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판다 개미의 침에 쏘인 느낌을 몇 분 동안 뜨거운 못을 피부에 박히는 듯한 고통이라고 묘사합니다. 심지어 판다 개미는 끔찍한 고음의 소리를 내어 공격 전에 적을 겁주는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로 그들을 밟는다면 독침의 고통이 피부에 꽂히기 전 쉿하는 도발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판다 개미는 자연의 역설을 완벽히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작을수록 더 무섭습니다. 판다처럼 귀여운 외모, 치명적인 독소, 그리고 악마 같은 기생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작은 생물이 베개 위를 기어가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바티노무스 바델이라는 학명을 가진 거대 바다벌레는 차가운 심해 환경에서 서식하는 거대 등각류의 한 종입니다. 그들은 갑각류 중에서 새우와 개의 먼 친척이지만 외형은 마치 바퀴벌레, 전갈, 외계 로봇의 조합처럼 기괴해 보입니다. 길이는 최대 76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1.5kg이 넘으며 14개의 다리를 이용해 고대의 좀비처럼 심해 바닥을 조용히 기어 다닐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은 수천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공룡시대의 생물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진 생물이며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날에도 심해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 생물은 사냥을 하지 않고 주로 청소부로서 죽은 생물을 먹으며 물고기, 거북이, 심지어 고래까지도 그들의 호화로운 비태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로 시체를 붙잡고 어둠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으며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천천히 부패한 고기를 갉아먹습니다. 무섭게 들리나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최대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육 조건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개체는 18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었으며 단지 배고프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기괴한 생물이 심해 바닥에만 있는 줄 알았나요?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한 식당이 30cm에 달하는 거대 바다 벌레를 통째로 넣은 라면을 만들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거대 바다 벌레는 베트남에서 진미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고기의 맛은 바닷가재와 비교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초대형 갑각류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생물은 알을 적게 낳으며 부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특히 남에게 취약합니다. 현재 바티노무스 바데리의 표본은 하노이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 박물관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콩치안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대 바다 벌레와 같은 특별한 생물의 발견은 우리가 여전히 심해 생태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동남아시아 해역의 생명을 탐험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이 이 환경에서 어업, 석유 및 광물 자원을 점점 더 많이 채취함에 따라 심해 생물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습니다. 거대 바다 벌레의 지속 가능한 어획은 우리가 직면한 많은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첫걸음은 그곳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7가지 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생물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봅시다.